안녕하세요. 김동섭입니다. 10월 21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했죠. 3거래일 연속으로 음봉이 나왔는데요. 장 초반에는 강한 상승세의 모습을 좀 보였어요. 그러다가 하락 마감했습니다. 우리나라 시장이 열렸을 때는 하락하고 있었던 해외 미니 선물이 우리나라장이 끝나고 오후장이 되면서 오후 저녁이 되면서 계속 반등해서 플러스권으로 돌려서 장 초반에 미국이 상승까지 갔었는데요. 중국의 코로나 완화 기대감 이것이 미국 시장을 일단 첫 번째로 상승시켰고요. 그 다음에 영국 총리 리즈 트러스 총리가 44일 만에 사임을 합니다. 총리 되고 44일 만에 사임했는데 감세 정책 잘못 펴가지고 그냥 바로 총리를 사임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. 이 이슈가 왜냐면 영국 총리 사임이 시장에는 악재가 아니거든요. 아시겠지만 감세론에서 국채가 올랐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렸기 때문에 일단 감세 정책이 철회가 된 상태가 되고 있고 총리는 그걸 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총리가 새로운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 중국과 영국 총리에 대한 어떤 이 이슈가 시장을 이끌어줬고요. 거기에 이제 실적 AT&T하고 IBM이 실적이 좋았어요. 그래서 매출하고 순이익이 증가해서 AT&T 같은 경우에는 7% 상승했고 IBM 같은 경우에는 4.7% 상승해서 실적으로 시장을 받쳐줬어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채금리가 올랐다는 거예요. 이게 시장을 눌렀죠. 10년물 국채금리가 4.23%가 되면서 2008년 이후 최고치가 됐어요. 그러니까 14년 내 최고치가 됐는데 연준이 베이지북을 오픈하면서 13번 정도의 경기 침체를 언급했다고 하더라고요. 이 경기 침체가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. 지난 벤버넷 교정을 대놓고 스태그플레이션 한 1, 2년 동안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국채금리가 상승하니까 결국은 이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것들이 10년 국채금리를 더 자극하는 뭐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미국은 지난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미스터리 상승이 한번 이슈 후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했는데 그 이후로 요 근래 3거래일가 다시 내려오면서 시장에서 이슈는 다시 인플레이션 쪽으로 가는 상황이었죠.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10.1%가 됐다 그래가지고 주가를 밀어냈거든요. 근데 지금 미국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비축유를 1,500만 배럴을 지금 푼다고 하죠. 근데 코로나 봉쇄 완화라는 이슈로 인해서 오히려 유가는 또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어요.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번에 9월 소비자 물가가 8.2가 나왔는데 그리고 근원 CPI는 더 많이 나왔죠. 이번에는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8.5 이상 갈 확률이 높아졌어요. 그럼 근원 CPI가 또 오르겠죠. 연준위원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근원 CPI가 잡히지 않는다면 금리 인상은 계속 지속되어야 할 거다. 그러면서 뭐 내년도 5.25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저는 금리가 내년도까지는 더 많이 올라야 될 거다. 올해 뭐 한 4.75 정도 뭐 끝난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거의 한 7 정도까지 저는 보거든요. 2.5 정도 더해서 그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맞을지 안 맞을지 잘 모르죠.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. 그렇지만 제가 아는 상황으로는 얼마 전에 뭐 마크 모비우스도 인플레이션 수치만큼은 금리가 올라야 한다 그래서 9%로 제시하기도 했는데 저는 이제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가 충분히 올라가야 될 거다. 현재 4%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8m 떨어지지 않잖아요. 오히려 8m 근처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9.1에서 8 근처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CPI는 오히려 더 뛰어버리잖아요. 그 얘기는 결국 지금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거거든요.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어요.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금리 인상 외에는 없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좀 더 가파르게 끌고 가는 것이 더 현명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. 그런 부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지금 보시면은 다우하고 나스닥이 보시면 나스닥 0.61%, 다우는 0.3% 정도 하락을 했죠. 근데
차트를 좀 가서 보시면 다우는요 장중한 때 1.3%까지 갔었어요. 그다가 쭉 밀려버렸고요. 나스닥도 마찬가지죠. 나스닥도 장중한 때 얼마까지 갔었냐면요 1.47%까지 상승했어요. 그랬다 마이너스 거의 1%까지 갔다가 지금 0.68% 정도에 끝난 거죠. 61% 정도에 끝난 거거든요. 그래서 요때 뜬금포가 있어서 시장이 약간 분위기를 살려주는 느낌에 있었고 실적까지 도와주는 모습이었지만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IBM이나 뭐 AT&T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아도 반영 못 하거든요. 결국은 지금 이슈는 금리 인상이라니까요.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.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뭐 어떤 재료가 와도 그거는 그냥 하락을 잠깐 멈추게 하는 재료밖에 되지 않는다. 이게 키포인트라는 거죠. 그래서 현재 미국 시장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차트가 계속 연출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. 뭐 이런 얘기 좀 해드리고 싶고요.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거다. 그리고 미국 시장도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시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방향을 바꿔서는 결코 안 될 거다. 반드시 물량 축소에 대한 생각은 꼭 가지는 것이 현명할 거다.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. 두 번째로는 오늘 근데 보니까 해외 지수가 또 많이 빠지네요. 0.6% 정도 빠지네요. 본장에서 얼마나 빠질지 봐야 되겠지만 0.6% 정도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또 특징이고요. 그 다음에 엔달러가요 150엔이 돌파가 됐어요. 어저께 장 초반에 우리나라 할 때 159가 안 됐어요. 150이 안 됐어요. 149.98인가 99까지인가 올랐었는데 결국은 150엔 하고 조금 더 올랐어요. 원달러를 좀 보시면 엔달러를 좀 보시면 엔달러가 여기 150.16엔 그쵸? 지금도 약간 소폭 움직이는 모습이 있죠. 어제 150.30 이 150엔이 올라가게 되면요 일본이 진짜 심각해지는 거거든요. 일본이 지금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3% 좀 나오고 있다고 하죠. 3% 드디어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오는 거거든요. 2% 이상이. 근데 지금 구로다는 괜찮다고 보는데 이건 나중에 엄청 후회를 남길 것 같아요. 잘못 일본도 정말 몇십 년 만에 금리를 올릴 수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저는 일본으로 인해서 시장 충격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. 일본이 150엔이 넘어가면서 이 기술적으로 해석이 어려운 차트로 가기 시작했거든요. 이렇게 되면 지금 150엔이 아니라 지금 뭐 거의 지금 차트로 억지로 차트를 그어놓은 게 있어요. 억지로 차트를 만들어 놓은 거에 하면 180엔도 나오거든요. 완전히 지금 이게 진짜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기술적 분석상으로 물론 회귀해버리면 상관이 없지만 기술적 분석상 이 상황이 돼 있다.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엔달러를 얘기했냐면 우리나라는요 일본하고 그 무역에 굉장한 그 문제가 있어요. 그래서 일본한테 항상 적자를 보잖아요. 그래서 엔달러가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더욱더 무역 수지나 이런 게 안 좋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달러가 그럼 결국은 따라가야 될 거 아니냐. 원달러는 지금 133엔을 끝났고요. 어제 여기에서는 143엔에 1433원에 끝났고요. 여기에서 1430원에 끝났습니다. 사실은 그 밑으로 더 떨어졌던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관리를 엄청나게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. 제가 볼 때 내비두는 게 현명합니다. 내비두는 게 현명한데 무엇이 옳은지 아는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확인할 필요성이 있겠죠. 어쨌든 엔달러의 150엔 안착은 우리나라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이 같이 따라갈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더 좋겠다. 그리고 우리나라 위험자산도 위험해지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. 세 번째는 돌아오는 외국인 13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약 13거래일째 매수하는데 어저께 매도했네요. 어제 소폭 매도했네요. 그런데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13거래일 매수가 되는데 언제냐면 9월 29일부터죠. 누계를 한번 볼게요. 9월 29일부터 금액이 총 얼마나 됐을까요? 9월 29일부터 총 금액은 2조 3천억 정도 됩니다. 그래 많진 않네요.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 뭘 샀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너무 많이 샀어요. 그러니까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편식한 매매가 이루어졌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100% 믿기 좀 어렵죠.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는 또 대차장부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.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눈속임일 수 있기 때문에 13거래 연속 매수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믿어서는 안 될 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.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과 요즘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어요. 미국과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있는데 오늘 뭐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봐야겠지만
일단 국내장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차트의 모습. 어저께 아랫꼬리가 좀 생겼죠. 어제 아랫꼬리가 생겼는데 미국이 오늘 상승에 실패하면서 다시 아랫꼬리를 메워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어쨌든 조금 부담을 생기는 시장의 모습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다. 그래서 외국인이 13권을 매수했지만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.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